60번 스킨마크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자, 스킨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행 스킷 같은 거 쓸 때, 순행 파이프가 있고 순행 스킷 쓸 때 여기 스킷 레일에 위에 이렇게 슬래브가 얹어지면은 여기를 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냉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암적색 마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암적색 마크가 나타나는데 요걸 보고 전 스킨 마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발생 원인은 이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제로 시간이 좀 짧을 때, 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있으면 여기서 열이 전달돼 갖고 여기까지 전 가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로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가열이 요 밑에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은 이쪽서도 가열이 되는데 여기는 이쪽서 가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쪽서 가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열로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제로 시간이 너무 짧을 때. 그 다음에 슬래브가 이렇게 얇은 것보다 이렇게 너무 두꺼워 갖고, 너무 두꺼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가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슬래브가 너무 두꺼울 때, 또는 추출 온도가 낮을 때, 온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온도 자체가 낮으면 대부분 좀 제로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요럴 때는 스킨 마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얘기입니다. 그럼 원인이 이거니까 대책은 그거에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제로 시간은 연장하고, 그 다음에 승열 패턴이나 또는 균열 시간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출 온도를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승열 패턴 및 요 균열 시간 변경이죠. 그 다음에 워킹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동빔 갖고, 이동빔을 갖고 조금 거기에서 이동빔이 상승, 전진, 하강, 후퇴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겁니다. 이때 여기서 상승해 갖고 전진 상승한 다음에 전진을 해서 그 다음 칸으로 옮기질 않고요. 요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 하강했다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칸에다 옮겨놔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슬래브가 있을 때 앞 밑에 요게 고정 스킷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동 스킷이라 그러면 이동 스킷이 이걸 들어 올리면 고정 스킷에 닿는 부분하고 이동 스킷에 닿는 부분, 이거를 이동 스킷에 닿는 부분은 이동 스킷은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 스킷이 안 닿으니까는 충분히 가열이 돼요. 근데 고정 스킷은 어쩔 수 없이 닿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이동 스킷을 들어 올려서 상하 운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이 부분이 가열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내리면요. 완전히 내리면은 요거 놓고 밑으로 내려보내면 이렇게 이걸 내려버리면 여기가 가열되고, 그래서 이쪽 저쪽을 요 고정 스킷하고 닿는 부분하고 이동 스킷하고 닿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 스킷을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상하 운동만 하는 거죠. 상승하고 하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그 다음에 하강 운동, 그래서 상하 운동을 하는 거 보고, 이걸 보고 저는 아이들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전진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요. 그 다음에 초기 사상하변에서 가속하변을 하지 않고 사상하변할 때 바의 테일부 끝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변 방향이 이쪽이라 그러면 이쪽이 가열로죠. 가열로에서 처음 나와갖고 아변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여기에 아변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의 온도하고 이쪽의 온도하고는 처음 온도가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지, 아무래도요. 이제 공기 중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다 보면, 그러면 끝부분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아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첫 부분은 온도가 높으니까 아변이 잘 돼서 여기는 두께가 딱 맞는데 여기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판두께 변동 및 사상으로 변 온도가 이렇게 저하되고 이렇게 하는 발생, 이런 거 보고 전 서멀 런다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멀 런다운. 그 다음에 62번 가열로에서 슬래브 간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 자,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크기가
문제가 있을 때죠. 크기가.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 변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위치별로 론에 들어갔을 때 각 대나 그 위치별로 온도차가 있을 때 그럴 때요. 그 다음에 강종별로 어떤 강종은 같은 제로 시간이라 해도 특수광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전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전 온도차가 조금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광은 예를 들어서 일반광 이것이 일반광이고 이거를 특수광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같이 가열을 하다 보면 일반광은 충분히 가열이 되는데 이 특수광 쪽은 가열이 좀 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번 1차 스케일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쓰시오. 자, 1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1차 스케일 우선 정의를 해보면 1차 스케일과 2차 스케일이 있습니다. 1차 스케일과 2차 스케일인데 1차 스케일은 가열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스케일은 아변 공정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가열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거기서 공기하고 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FE가 산화가 돼서 FE가 이렇게 공기하고 접하고 산화돼서 이렇게 FE2O3하고 FE3O4니 FEO 이런 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1차 스케일이라고 하죠. 자, 1차 스케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차 스케일이 많으면 FE가 손상이 되는 거죠. FE가 이런 걸로 스케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스케일에 의한 손실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스케일 로스라 그러죠. 스케일 로스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1차 스케일의 박리는요, 떼내는 겁니다. 떼내는 작업. 스케일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철이 이제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떼내기가 비교적 조금 스케일층이 조금 두툼해야 떼내기가 좋아요. 너무 얇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너무 얇으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두껍게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스케일이 조금 있으면은 떼내는데 나중에 스케일을 제거하는 박리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특수원소 같은 것이 이쪽으로 빠져나간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 특수원소 농화가 일어나고. 자,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 두께의 스케일이 형성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온도도 기본적으로 온도. 그래서 여기에 요 스케일에 미치는 건 온도하고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온도, 시간, 공기. 그래서 노온 설정 노온 설정 적정, 그 다음에 시간 적정, 그러니까 제로 시간 적정, 그 다음에 공기비 적정. 그래서 온도, 시간, 공기거든요. 요거를 적정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4번 슬래브가 고온일 때하고 저온일 때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온일 때는 이 스케일 같은 것도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표면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고온성 스케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롤 표면이, 표면이 거칠어지는 거죠. 저온일 때는 스케일이 저온성 스케일이 나타나요. 고온성 스케일 같은 경우는 고온성 스케일에 나타나는 흠 같은 경우는 요런 성분이라면 저온 같은 경우는 FE3O4까지만 이렇게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저온성 스케일인데, 그래서 저온성 스케일에 의한 흠이 나타나고, 또는 지라물 같은 것이, 지라물이나 또는 네오빔 같은 것이, 이런 것이 고용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번 슬래브의 폭방향 편열과 길이방향 편열, 즉 슬래브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는 폭방향입니다. 이것이 폭방향이고요, 이쪽으로는 길이방향이죠. 이거는 길이방향. 이쪽으로는 요렇게 하는 요거는 두께방향이죠.
이거는 두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 방향, 이쪽이 폭방향, 이쪽이 길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방향의 편열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어느 한쪽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이 낮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은 쪽은 압연이 잘 되는데 온도가 낮은 쪽은 압연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 요 두께는 고려하지 말고요. 두께 방향 고려하지 말고, 자, 폭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이 온도가 높고요. 왼쪽이 온도가 높고 오른쪽이 온도가 낮다 그래요. 그럼 온도가 높은 쪽은 압연이 잘 되니까요. 압연이 잘 되고 온도가 낮은 쪽은 압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압연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께가 안 맞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두께가 얇고, 이렇게 온도가 높은 쪽은 얇고 온도가 낮은 쪽은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 판자가 한쪽으로 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서 휘는 현상을 보고 요걸 이제 캠버 그렇게 표현합니다. 캠버가 해서 한쪽으로 휘는 거죠. 이쪽이 얇고 이쪽이 얇고 이쪽이 두꺼우니까는 이거의 반대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휩니다. 결국 이쪽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이쪽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높은 거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소재가 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캠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캠버가 나타나면 나중에 감을 때도 제대로 안 감기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권치 불량 그렇게 합니다. 권치 영상 불량 나오고. 그다음에 길이 방향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요 두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두께 차이가. 그래서 두께 및 폭변동이 이쪽의 길이 방향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질의 특성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질 변동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6번 가열로의 소재를 장입해서 추출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는, 요건 전 제로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로 시간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목표 제로 시간 내에서 슬래브 균열도는 몇 도 정도로 하는가. 그래서 보통 그 목표 제로 시간 내에서 맨 마지막 적정 균열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도를 맞춘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추출 온도가 1250도다. 그러면 125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5도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1250도가 나중에 이제 맞아지면 그때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제로 시간을 관리할 때 고려사항, 제로 시간 고려사항이죠.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저거죠. 슬래브 크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온도, 그 다음에 추출 온도하고 관련있죠. 그래서 슬래브의 두께 같은 거, 크기, 그 다음에 장입하는 온도, 장입 온도, 그 다음에 추출 온도, 이런 것이 이제 제로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69번 추출된 슬래브가 추출 완료 후 차 추출될 때가 차 추출제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추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래브가 추출 완료될 때까지 시간. 그러면 뭡니까? 하나가 추출되고 그 다음 것이 추출될 때 시간이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피치라고 표현하죠. 간격이니까요. 그래서 추출 피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0번 가열로 조업과 아변라인 조업의 협조로 아변라인에서의 원활한 강판의 반송,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열로에 있어서 슬래브 추출 시간을 그래서 요 슬래브 추출 시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걸 보고 MPC 그렇게 표현합니다. MPC. 그래서 밀 페이싱 컨트롤, 그래서 MPC입니다. MPC 제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1번 아변라인에서 아변 중 판두께의 변동, 강판의 슬립, 오퍼레이터 개입 등에서 속도, 가속도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변라인 상에서 MPC 제어, 아까 요 MPC 제어 한다 했죠. 가열 제어 할 때 이거를 실적 그 스케줄, 그런 실적 스케줄은 지금까지 했던 스케줄이거든요. 했던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측 반송 스케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열할 건가, 가열해서 아변을 할 건가, 그런 스케줄,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내보내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다이나믹 컨트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컨트롤, 다이나믹 수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또
이게 다이나믹이라 그러면 또 스태틱 있죠.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일정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스태틱이죠. 스태틱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종 같은 경우는 주로 전 실적 스케줄 갖고 하는 거죠. 실적 스케줄 갖고 미리 정해서 시간 되면 딱딱 내보내는 게 스태틱 컨트롤이다 보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상황도 우리가 예측을 해갖고 수시로 전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는 전 다이나믹 컨트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너에 사용하는 기체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생가스가 있고 천연가스가 있고, 그렇죠. 천연가스도 LNG와 LPG가 있죠. LNG와 LPG. 그래서 이런 전 기체연료의 장점. 기체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연소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공기가 비교적 적어도, 그러니까 저과잉 공기, 즉 공기가 조금 적어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 효율이 높은 거죠. 연소 효율이요. 그 다음에 연료 자체를 이거를 예열을 할 수가 있죠. 이 연료를 예열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발열량이 비교적 낮은 것도 충분히 고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이프로도 수송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점 하나 불 붙이는 거나 불 끄는 거나 또는 연소 조절, 온도 조절 같은 것도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분 같은 경우는 주로 석탄 원료에, 즉 석탄 원료나 또는 석유 원료 같은 게, 즉 이런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불순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회분의 불순물은 SiO2나 Al2O3거든요. 이런 성분이, 이런 불순물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청결하다는 얘기죠.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많죠. 이것이요, 회분이. 그 다음에 73번. 물질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매개로 많은 열과 빛을 동반하며 타는 현상. 그러면 연소가 되겠죠. 연소. 그 다음에 열전달의 종류. 열전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류, 전도, 복사 그렇게 있는데, 자 보면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전달.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고체면에서 유체가 접촉했을 때 유체의 일부의 온도가 변화가 발생하면 밀도가 변화하고서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조금 아무래도 높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좀 이렇게 이제 커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피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좀 작아져. 그래서 이걸 균일화하기 위해서 상호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대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류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는 그 물체의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사.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를 방사하면 다른 쪽에서 그 에너지를 방사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복사 방식이라는 거죠. 복사열 방식. 그래서 이게 대류. 요게 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75번. 다음은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연소 중 노즐로부터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작아서 불꽃이 버너 내부로, 즉 버너 내부로 도로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불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버너 내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불꽃이 거꾸로 들어간다고 해서 역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화. 그 다음에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갖고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 불꽃이 버너가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우리 토치 같은 거 가열을 하다 보면요, 정상적이면 토치 끝에서 나와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너무 압력이 세다든지 그러면 여기는 연소되지 않고 요 끝에서 이렇게
연소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리프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는 뭐 선화 그렇게 표현해요. 리프팅. 그 다음에 가스 분출 속도가 너무 크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강했고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아예 이제 이것이 너무 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불꽃이 이거하고 이거가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꺼지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전 블루오프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 꺼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연물이 부족한 공기를 넣는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산소와 산화 반응이 완료되지 못하고 가열물의 일부가 배출되는 거.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철이 고온에서 산소, 공기 등이 가스와 접촉할 때 그 표면에 생성되는 반응 생성물. 철이 산소하고 하는 거니까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 다음은 스케일층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철이라 그러면 맨 안쪽은 FeO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Fe3O4, 그 다음에 Fe2O3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서부터 이렇게 산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는 Fe2O3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이제 바깥쪽이 이제 공기층이 되겠죠. 공기층. 이 문제는 뭐 그 전부터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다음에 78번. 금속 표면 위에 존재하는 스케일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세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성이 틀려지죠. 조성이 온도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온도가 조금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거는요, 요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성됩니다. 요렇게 Fe2O3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 차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 함유량도 역시 스케일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규소 같은 것이 많을 때는 또 스케일이 또 빨리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입자의 지름, 결정립이 미세한 거하고 조대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립이 너무 결정립이 미세하면 아무래도 결정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 표면적이 많으면은 스케일이 더 많이 생성돼요. 그 다음에 기공률, 기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기공으로 공기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하고 그 바탕과의 계면 상태, 즉 기지하고 그 스케일하고의 그 계면 상태에 따라서 스케일이 뭐 잘 떨어지냐 또는 뭐 안 떨어지냐 또는 강도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내복력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스케일이 성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케일의 생성 대응책을 세 가지만 쓰시오. 스케일이 많이 생성될 때 이때 이제 대응책을, 그러면 우리 이제 스케일을 적게 생성시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간하고 온도하고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재료 시간은 단축하고 온도는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공기비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온도, 공기니까요. 그래서 공기비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 다른 형태죠. 예를 들어서 산화 방지제를 슬래브 표면에다가 뿌린다든지, 또는 슬래브에다가 전 철판을 씌운다든지 해갖고서는 스케일 발생을 좀 덜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번. 가열 작업에서 스케일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인자를 써야 돼요. 스케일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것도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죠. 시간하고 온도하고 공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가열 시간, 가열 온도, 그 다음에 과잉 산소, 공기죠, 공기. 그 다음에 81번. 스케일층이 두꺼워지면 1차 스케일 박리성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을 겁니다. 스케일층이 두꺼우면 스케일을 즉 떼내는 걸 박리라 그랬죠. 그건 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박리는 잘 됩니다. 스케일층이 두꺼우면. 그 대신 스케일 그 손실은 많아지겠죠. 스케일로 많이 생성됐으니까요.
그다음 82번 열가라면 가열로에서 공기비는 통상 얼마 정도? 공기비가 완전 연소가 1.1입니다. 1.0이 이것이 완전 연소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라든지 0.8이 0.9나 0.8 이런 거는 전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높은 거 전 그래서 요럴 때는 공기비가 적을 때 이거는 공기비가 적을 때 그다음에 공기비가 많을 땐 얘기는 공기가 더 많은 거죠. 공기가 예를 들어서 1 이상 그러면 보통 우리에서 여기 가열로에서는 공기비를 조금 많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3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1.03에서 1.2 정도로 맞춘다. 그래서 약간의 과잉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연소도 되고 그리고 O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불완전 연소 되면요. 자, 그러면 공기비가 적을 때는 불완전 연소 하다 보니까 그 산소가 연료하고 반응을 하고 다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스케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거는 스케일 형성이 잘 안 돼요. 스케일 형성이 잘 안 됩니다. 형성이 떨어져요. 형성 능력이. 그런데 이렇게 공기비가 높을 때는요. 공기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연소하고 남은 공기비가 0.3에서 한 0.03에서 0.2 정도가 남으니까요. 요 남은 산소가 FE하고 반응해서 스케일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형성은 더 증가된다. 얘기죠. 그러면 스케일 형성이 잘 안 되면 이거는 나중에 스케일 떼어내는 박리성이 떨어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일 형성이 즉 앞에서 있었죠. 스케일 층이 두꺼우면 박리성이 향상된다고. 이거는 박리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박리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과잉 공기를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83번 가열로의 공기비를 결정하는 인자 역시 뭐 연소 상태나 또는 연료 원단위 또는 스케일이 얼만큼 생성될 건가 그 다음에 스케일의 방위성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 등을 이런 것이 이제 공기비가 결정하는 인자다. 자, 가열로의 공기비가 1.0 이상으로 공기비가 클 때 과잉할 때죠. 그때 영향을 쓰시오. 먼저 아무래도 찬 공기가 많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소 온도는 좀 떨어지죠. 찬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피가열물의 전열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소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폐손실열은 또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쪽 요거 레큐플레이터 그쪽에서 저온 부식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연소가스 중에 여기가 1 이상이니까 O2가 많이 남아있죠.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스케일 행성도 증가하고 탈탄도 증가하지만은 전열면 같은 게 거기에 부식도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부식이. 반대로 공기비가 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C+O2하고 반응해서 CO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의 CO 가스가 나오니까 요 CO 가스로 인해서 미연이 발생해. 이제 미연을 보고 요게 CO 가스거든요. 이 CO 가스는 온도가 높으면 다시 바깥에 나가서 공기하고 반응해서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로 2차 연소가 일어납니다. 2차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나요. 즉 2차 연소 때문인 거죠. 그러다 이렇게 2차 연소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발열이 일어나니까 이게 발열이니까 바깥쪽에서 발열이죠. 그러니까 열교환기 쪽에서 여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열교환기가 온도가 높아서 고온 부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온 부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서 고온 부식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환열기가 거기서 쉽게 열화되고 그러면서 수명은 단축되겠죠. 그 다음에 소재 스케일 방리가 좀 잘 안 되겠죠. 아까 이거 공기가 적다 보니까 요 O가 FE하고 반응할 O가 없으니까 스케일이 잘 생성이 안 돼서 방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의 폭방향으로 O2의 농도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완전 연소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연소, 여기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 발열량이 제대로 안 나다 보니까는 연료 소비만 괜히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86번. 가열로의 노압을 조정하는 거. 댐퍼에서 아까 한다고 했을 겁니다. 댐퍼요. 그 다음에 로압의 영향. 그래서 로압이 높을 때, 로압이 높을 때 같은 경우는 가열로가 안에서 노압이 높을 때는 여기가 바깥, 이쪽이 바깥이고 이쪽이 안이라 그러면 노압이 높을 때는 압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되겠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낮을 때는 반대로 작용하겠죠. 낮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가열로가에서 노압이 높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좀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각종 구멍 같은데 슬래브의 장입구라든지 추출구라든지 논의 점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돼요? 열기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방염이 되다 보면요. 이쪽 바깥에 이제 방염이 되다 보면 이쪽에 철 구조물이 철피죠. 그러니까 노체 주변에 철 구조물이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손상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버너 같은 경우도 버너에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연소해야 되는데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공기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 상태가 아무래도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방염이 이루어지다 보면 여기에 작업자가 지나갈 때 작업자의 위험도도 또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해서 이 화염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가염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화염 방출로 인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도 있다. 자, 반대로 이제 로압이 낮을 때는 공기가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바깥에서 안쪽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로압이 낮을 때 이렇게 공기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찬 공기가 그 연소가스 말고 찬 공기가 별도로 이런 계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침입 공기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안에를 일정 공기비를 맞춰놨는데 찬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비가 높아지죠. 그러면 전 공기비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공기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O2가 많이 남죠. 적정 공기비가 아까 우리가 1.03에서 1.2 정도였는데 이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O2가 많이 남으니까 이것이 FE하고 많이 반응해서 결국은 스케일만 괜히 많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슬래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스케일이 많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9번. 가열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 CO가스, 이건 이제 미연이죠. 이제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녹스도 있겠죠. 질소산화물, NOx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화물, 속스 있습니다. 속스. 그 다음에 기타, C가 있거든요. C는 끄름이에요. C가 안 탄 거예요. 이거는 끄름이거든요. 끄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검정색의 끄름이 이것이 이제 C 성분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가열 작업을 마치겠습니다.